특정 인물이나 어떤 대상에게 아주 강렬하게 끌리는 마음 다들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이걸 우리가 팬덤이라고 부르죠.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아이돌에게 왜 그렇게 빠져드는지 그 강력한 감정의 구조를 한번 차근차근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아마 팬이라면 누구나 스스로에게 한 번쯤은 던져봤을 그런 질문일 거예요. 아니, 나는 왜 이 사람을 이렇게까지 좋아하게 된 걸까? 어쩌면 아주 단순해 보이는 바로 이 질문에서 모든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보통은 이런 마음을 그냥 팬심이라는 한 단어로 퉁쳐서 말하곤 하죠. 그런데 과연 그 한 단어만으로 이 복잡하고 깊은 감정을 다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 속을 제대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사실 팬덤이라는 감정은요, 그냥 즉흥적인 느낌들이 마구잡이로 모여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사랑, 존경, 위로, 그리고 심지어 자기 자신에 대한 발견까지 여러 감정들이 층층이 쌓여서 만들어진 아주 정교한 감정의 건축물에 가깝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 설계도를 함께 펼쳐보겠습니다. 아무리 거대한 건축물이라도 결국엔 첫 번째 벽돌 한 장에서 시작되잖아요. 팬이 되는 그 모든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한 번에 아주 강력한 연결의 순간에서 모든 게 출발하거든요. 과연 그 첫 순간은 뭘까요? 이 시작점을 그냥 호감이 생겼네 정도로 표현하는 건 사실 정확하지 않아요.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건 정서적 공명이라는 개념에 훨씬 가깝습니다. 말 그대로 누군가의 어떤 모습이 내 마음의 특정 부분을 아주 강하게 쿵 하고 울렸다는 뜻이죠. 네, 바로 이런 순간들이요. 와, 이 노래 진짜 좋다. 저 무대는 정말 미쳤다. 어떤 표정 하나에 심장이 막 뛰었다. 이런 것들이죠. 어떤 거창한 이유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사소하고 직관적인 경험 하나가 한 사람을 내 감정의 세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존재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모든 건 바로 이 순간, 이 공명에서 시작됩니다. 자, 그렇게 마음이 한번 움직였다면 그 다음은 훨씬 더 복잡한 심리적인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팬이 아이돌 안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기 시작하는 단계, 바로 거울 단계입니다. 이 단계의 핵심을 설명하는 심리학 용어가 바로 투영입니다. 이건 뭐냐면 대상을 있는 그대로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일종의 거울로 삼아서 내 안에 있는 것들, 내 감정이나 상처, 이상 같은 것들을 비춰보는 과정을 말해요. 자, 그럼 이 투영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 우리는 그들의 성장 스토리를 보면서 문득 내 안에 잠들어 있던 나도 성장하고 싶다는 욕구를 발견하게 됩니다. 또 그들이 겪는 슬픔이나 아픔을 볼 땐 어떨까요? 이상하게도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뒀던 나 자신의 상처가 같이 욱신거리는 걸 느끼게 되죠. 이건 내 슬픔이 그들의 슬픔에 투영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무대 위에서 보여주는 가장 빛나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마음속으로 그토록 바랐던 내가 되고 싶은 나, 바로 그 이상적인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 문장이 모든 걸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아이돌은 거울이다. 우리는 그 거울을 통해서 흩어져 있던 내 감정과 욕망, 그리고 상처와 정면으로 마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느끼는 감정의 강도는요, 어떻게 보면 나 자신에 대한 반응의 강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단단하게 만들어진 감정의 구조는 이제 단순한 취미를 넘어서 우리 삶을 지탱하는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하기 시작합니다. 말 그대로 일종의 감정적 생존 메커니즘이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팬덤 활동을 하면서 우리는 정말 중요한 감정적 보상을 받습니다. 위로를 받기도 하고 안정감을 느끼기도 하죠. 또 공감을 얻고 살아갈 힘을 얻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은요, 어쩌면 현실에서는 쉽게 얻기 힘든 아주 귀중한 심리적 에너지원이에요. 실제로 많은 팬분들이 정말 팬 활동 덕분에 버티고 있다고 말하거든요. 이게 절대 단순한 과정이 아닙니다. 이 감정 구조가 한 사람의 삶을 지탱하는 정말 중요한 생존 메커니즘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인 거죠. 물론 그렇죠. 이 관계는 일방적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준사회적 관계라고 불러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관계가 일방적이라고 해서 팬이 느끼는 그 감정까지 가짜인 건 절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뇌는요, 이게 실제 친밀감인지 아닌지 구분하지 못하고 거의 동일하게 반응하거든요. 자, 이제 개인의 감정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팬덤이라는 공동체가 가진 힘으로 시선을 한번 넓혀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감정이라는 건 혼자일 때와 함께일 때 그 성격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게 정말 신기한데요. 감정은요, 다른 사람과 공유될 때 훨씬 더 강해집니다. 내가 느꼈던 그 엄청난 감동을 다른 사람도 똑같이 느꼈다는 걸 확인하는 그 순간, 그 감정은 정말 몇 배로 증폭되는 경험을 하게 되죠. 이 지점이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팬덤의 이런 집단적인 활동에서 나타나는 감정 증폭의 구조가요. 역사적으로 거대한 종교 의식이나 대규모 축제에서 발견되는 구조와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다는 겁니다. 다 함께 응원하고 같은 장면을 보면서 같은 의미를 해석하고 감정을 나누는 그 과정 속에서 개인의 사랑은 공동체의 유대감으로 발전하고 마침내 나는 우리라는 아주 강력한 정체성을 갖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감정의 건축물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정서적 공명에서 시작된 사랑이 있었고요. 둘째, 그를 통해 나를 비춰보는 투영. 셋째, 내가 되고 싶은 이상적인 나를 발견하는 이상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넷째, 그들과 내가 연결되어 있다는 강한 느낌, 바로 관계성입니다. 이 네 개의 기동이 바로 팬덤이라는 감정의 건축물을 떠받치는 핵심 골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걸 종합했을 때 우리는 도대체 왜 아이돌에게 빠져드는 걸까요? 그 최종적인 결론은 결국 거울이라는 단 하나의 은유로 모아집니다. 네, 어쩌면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일 겁니다. 아이돌은 우리가 숭배해야 할 신이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잃어버렸거나 혹은 외면했던 내 감정의 조각들을 하나하나 비춰주는 거울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 팬덤은 대상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행위라기보다는 그 대상을 통해서 흩어져 있던 내 마음을 발견하고 이해하고 또 위로받는 지극히 자기 성찰적인 여정이라는 겁니다. 이 문장이야말로 팬덤이라는 경험의 본질을 가장 깊이 있게 꿰뚫어 보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나는 아이돌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을 통해 나는 나 자신을 좋아하게 된다. 결국 이 모든 감정의 여정이 겉보기엔 타인을 향하는 것 같지만 그 끝은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과 사랑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게 꼭 아이돌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어떤 대상이든 우리에겐 어쩌면 모두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게 해주는 그런 거울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을 비추고 있는 거울은 무엇입니까?